자, 이제 탭 버튼을 추가하고요. 탭 기능을 한번 구성을 하도록 해볼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제 레이아웃을 구성을 하고 프래그먼트라고 하는 것만 만든 상태인 거예요. 그럼 이제 자, 탭 버튼을 추가할 수 있는 거를 레이아웃에서 한번 찾아봅니다. find view by id로 해서요. r.id.tabs라고 하는 걸로 찾아봅니다. 아, 우리가 보니까 아이디를 안 넣었군요. 자, 여기 가서 보면 activity main.xml에서 자, 텍스트를 누르고요. 가서 보면 우리 탭 버튼을 추가할 수 있는 자, 여기 탭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게 있죠? 제가 여기다가 아이디를 안 넣었네요. 자, 아이디 한번 추가해 보죠. 안드로이드 땡땡 아이디라고 해서 add plus id slash tabs라고 한번 넣어봅니다. 자, 그럼 이제 이 탭 레이아웃 안에다가 우리가 탭 버튼을 추가를 할 겁니다. 자, 다시 가서 보면 이렇게 이제 찾아지겠죠? 자, 그러면 find view by id로 찾은 거를 자, 탭 레이아웃이라고 해서 tabs라고 하는 변수를 만들고 거기에 할당을 합니다. 자, 탭 레이아웃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될 거고요. 자, tabs.add tab이라고 하면 탭 버튼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탭 버튼의 타입이 이제 탭이 되는 거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이 탭이라고 하는 거는 tabs라는 탭 레이아웃에서 .new tab이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하면 만들 수 있고요. 거기에 .set text라고 하면 글자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제 이 탭에다가 아이콘 같은 걸 설정하실 수도 있어요. 자, 여기에다가 우리 뭐 카톡 같은 앱을 생각을 하면 뭐 친구 목록이면 친구, 첫 번째 탭은 뭐 이렇게 만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똑같이 tabs.add tab이라고 해서 추가를 하는데 tabs.new tab으로 만들고 set text라고 해서 자, 1대1 채팅 이렇게 글자를 넣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tabs.add tab이라고 해서 tabs.new tab 그 다음에 set text 이제 뭐예요? 기타 뭐 이렇게 넣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탭 버튼이 추가가 된 거고요. 자, 그러면 이 탭 버튼을 클릭했을 때 그 프레임 레이아웃을 잡은 그 아래쪽 공간에 프래그먼트가 바뀌면서 보여주도록 하는 것도 여러분이 탭 버튼을 클릭했을 때 동작하도록 기능을 넣어주시면 구현이 됩니다. 야, 이건 뭐 자동으로 되는 건 아니네요. 그죠? 자, 우리가 탭 위젯이라고 하는 거를 썼을 때는 그게 기본적으로 이제 되도록 만들어주지만 여기서는 일단 일일이 다 이렇게 구현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tabs.set on tab selected listener라고 하는 걸 한번 써봅니다. 자, 이렇게 가운데 줄이 가 있긴 하지만 지금도 뭐 쓰는 데는 상관은 없습니다. 자, new라고 하고요. 여기에 tab layout 자, on tab selected listener라고 하는 거 자, 이렇게 넣어주고요. 중괄호 엔터 이렇게 해줍니다. 자, 여기에 자, set on tab selected listener라고 하고요. new on tab selected listener 이렇게 하면 자동으로 입력이 돼야 될 텐데요. 자, 다시 해볼까요? 자, 이렇게 될 거고요. new 자, on tab selected listener 여기까지 하고 엔터 쳐봅니다. 지금 자동으로 입력이 되죠. 자, 그래서 이거는 자, 탭 버튼 중에 하나를 클릭했을 때 on tab selected라고 하는 게 자동으로 호출이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떤 탭이 선택이 됐는지 파라미터로 전달이 되죠. 그러면 자, tab.getPosition 이라고 하면 몇 번째 탭인지 인덱스 값이 넘어옵니다. 포지션이라고 하는 걸로 한번 받아볼게요. 포지션이 인덱스 값이라고 하는 거는 자, 우리가 대충 이해를 하고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 맞춰서 우리가 코드를 한번 넣어봅니다. 자, 우리가 몇 번째 프래그먼트가 선택되든 간에 그 프래그먼트를 프래그먼트 매니저로 보여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먼저 프래그먼트라고 해서 selected 자, 몇 번째 게 선택됐는지 그거를 자, 할당할 변수를 먼저 선언합니다. 자, 이렇게 어떤 프래그먼트를 쓸 거냐? 자, Alt 탭을 눌러서 서포트 패키지 밑에 있는 프래그먼트를 선택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if라고 해서요. 포지션이라고 하는 값이 만약에 0이면 그럼 어떻게 돼요? 첫 번째 프래그먼트를 selected에 할당하면 되겠죠? 자, 프래그먼트 1. 자, 그 다음에 else if position이라고 하는 게 1이면 자, 두 번째 탭 버튼이 선택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selected라고 하는 게 fragment 2 이렇게 할당하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position이라고 하는 게 2면 selected라고 하는 변수에 fragment 3을 할당을 해줍니다. 자, 그럼 이제 selected 선택된 fragment를 화면에 보여주시면 되겠죠. 자, 화면에 보여주는 거는 자, get
support fragment manager. fragment manager가 그 역할을 담당하니까요. 자, begin transaction. replace라고 합니다. add를 하시면 안 되고요. 이미 추가가 돼 있으니까, 다른 것도 추가가 돼 있으니까, replace라고 해서 교체를 해주시면 됩니다. r.id. container라고 하는 프레임 레이아웃 안에 들어가 있는 거를, 자, selected라고 하는, 자, 선택된 걸로 교체해달라. 그 다음에 commit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탭 버튼을 클릭했을 때 그 아래쪽에 프래그먼트가 바뀌도록, 자, 그런 기능을 붙인 게 됩니다. 자, 한번 실행해 볼까요? 여기까지 해서 뭔가 실행이 되는지 한번 실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뮬레이터 쪽으로 저는 실행하고 있고요. 여러분은 실제 단말 쪽으로 한번 실행해 보시면 되겠네요. 자, 앱이 실행이 되면, 자, 화면이 보이겠죠? 자, 이렇게 보입니다. 자, 첫 번째 프래그먼트가 처음에 코드에서 추가가 되어 있는 상태죠. 두 번째 누르면 두 번째, 세 번째 누르면 세 번째가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위에 탭 버튼도 이렇게 부드러운 애니메이션이 이렇게 되는 걸 볼 수가 있겠죠. 자, 요게 탭입니다. 그리고 위에 액션바 영역에 우리가 타이틀이 자동으로 들어가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XML 레이아웃으로 이걸 직접 다 구성을 해준 겁니다. 그죠? 위에 액션바 영역까지. 그래서 자, 여기 안에 필요하면 다른 것들을 직접 레이아웃에서도 집어넣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탭 기능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자, 탭 기능 만들어 보니까 어떤가요? 자, 탭 기능을 한번 만들어 보면, 아, 우리가 어떤 앱의 기능을 만드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구나라고 하는 거에 조금 더 가까이 가게 될 겁니다. 왜냐면 탭이라고 하는 거 많이 쓰는데 탭만 딱 만들어 놔도, 아, 이게 애플리케이션, 그 앱에서 쓰는 상당히 많은 기능들이 이걸로 구현이 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우리 이제 이 안에다가 리스트 뷰 같은 거 나중에 집어넣고 하면 훨씬 더 많이 그런 생각이 들겠죠. 자, 탭 기능 한번 만들어 봤고요. 자, 이제 자, 탭이라고 하는 기능을 봤으니까, 자, 이제 다른 기능으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웹 브라우저라고 하는 거를 첫 번째 앱 만들 때 웹 브라우저를 직접 띄워봤어요. 근데 그거는 단말에 있는 기본 웹 브라우저 앱이에요. 그죠? 근데 그거 말고 직접 여러분이 만드는 화면 중에 하나에다가 웹 페이지를 보여주고 싶은 경우가 있죠. 그럴 경우에 웹 브라우저를 아예 그 안에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자, 다른 웹 서버에서 받아온 웹 페이지를 띄우거나 또는 여러분의 앱에 추가한 웹페이지 내용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 기능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클로즈 프로젝트 눌러서 나가고요. 자, 스타트 메뉴를 눌러서 자, 새로운 앱을 하나 만들어 봅니다. My WebView 또는 My Web이라고 한번 해봅니다. 웹뷰가 낫겠네요. 자, 이 웹뷰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조금 이따 해보면 알겠지만 브라우저를 자, 화면 안에 집어넣을 때 웹뷰라고 하는 걸로 집어넣으면 된다라고 해서 API에 정의된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웹뷰라고 하는 걸 써볼 겁니다. N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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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nish 누릅니다. 자, 그럼 이제 새로운 프로젝트가 만들어지겠죠? 새로운 프로젝트가 만들어지면 자, 웹뷰라고 하는 거를 화면에다가 한번 추가를 해볼 겁니다. 자, 우리가 책에는 우리가 웹뷰라고 하는 거를 이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웹페이지의 내용을 띄우고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가 막 동작하게 하는 코드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이 직접 한번 입력을 해보시고요. 우리는 웹뷰에다가 웹페이지가 간단하게 보이도록 하는 정도만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화면에다가 한번 먼저 구성을 해볼게요. 자, 화면은 자, 여기에 XML 원본 코드에서 자, 우리 하던 것처럼 리니어 레이아웃으로 좀 더 단순하게 한번 구성을 해보겠습니다. 자, 리니어 레이아웃의 필수 속성인 자, width, height, 그 다음에 자, 안드로이드 땡땡, 오리엔테이션, 버티컬 이렇게만 하고요. 나머지 자, 좀 복잡하게 보이는 속성은 다 삭제를 해봅니다. 자, 그리고 디자인 탭으로 가서 위에 화면에다가 버튼 하나 추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다가 웹뷰라고 하는 걸 한번 추가를 해봅니다. 자, 웹뷰라고 하는 거 어디 있을까요? 한번 가서 볼까요? 자, 웹뷰가 어디 있을까요? 자, 이것저것 막 눌러보시면 되겠죠? 밑에 가보니까 없네요. 그죠? 자, 컨테이너라고 하는 거 가보니까 컨테이너에 웹뷰가 있네요. 자, 웹뷰라고 하는 거를 끌어다가 이렇게 넣으면 아래쪽이 웹뷰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아이디가 안 주어져 있네요. 자, 아이디를 자, 웹뷰 W 소문자로 해서
자, 웹뷰라고 한번 줘봅니다. 자, 이런 아이디를 가진 웹뷰가 화면에 이제 추가가 된 거죠. 그러면 이 화면에 추가한 웹뷰에다가 이제 기능을 붙일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가 버튼을 클릭했을 때 어떤 사이트에서 웹페이지 정보를 가져오거나 또는 여러분의 앱 안에다가 웹페이지를 간단하게 만들어서 넣고 그걸 띄우도록 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는 간단하게 여러분의 앱 안에다가 웹페이지를 넣어놓고 그걸 띄우도록 한번 해볼 겁니다. 자, 조금 있다가 우리 직접 웹페이지를 앱 안에다가 간단하게 하나 만들어 놓고 그걸 띄우도록 한번 해볼게요.